여러분은 화가 나는 일 있으시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심보름 작가님의 그림을 봅니다. 자, 오늘 심보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간단하게 네. 작가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감정을 담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심보름이라고 합니다. 예. 네, 감정을 담고 싶은 심보름. 네네. 이름에 보름이라는 이름에 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 단순해요. 그래요? 정월 대보름날 태어나서 보름이에요. 정말요? 네네네.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태어나서 그러면 순 한글 이름이겠네요. 네네. 누가 지어주셨죠? 아버지가 이제 지어주셨어요. 예. 심보름 작가님의 그 보름이라는 이름과 작품 세계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조금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주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테마는 혹시 뭔가요? 저는 이제 감정이 이제 주된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감정이 저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 주변 음. 사람들한테 봤었던 감정들을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감정이라는 단어는 좀 크잖아요, 작가님. 네네. 그 감정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즐거움도 있고, 네. 행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막 화가 날 때 화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네. 그 감정에 작가님 어떤 감정을 주로 그리시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제 그림 그 전시 제목이 화병인 만큼 이제 화라는 주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화병이라는 테마를 처음에 얻게 된, 혹은 이걸 그려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화병을 진단을 받았었어요. 진짜로요? 네네. 이제 한 2년인가 3년 정도에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한의원을 갔었는데 이게 진맥을 짚어보시다가 화병이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화병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네네. 내가 화병이구나,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조금 몸을 쉬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 그걸 그림으로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은 잘 안 할 텐데, 작가님 어쨌든 작업으로 이끌어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또 계기도 혹시 있었나요? 이제 저는 이렇게 잘 표현을 못해요. 이게 뭔가 대화로서 뭔가 표현을 한다든지 이걸 뭐 글로 써본다든지 이게 약간 이게 표출이 돼야 이게 좀 가라앉거나 이게 정리가 되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아무래도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으로 딱 그렸을 때 그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난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저렇게 생각을 했었지, 난 이렇게 하고 싶었지,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림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심보름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기 표현, 마치 일기장 그쵸. 같은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가진단이라는 부제도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네. 결국에는 그림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제를 붙여놓으신 건가요? 네네. 예. 그 작가님의 이렇게 작품 노트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되게 짧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인상 깊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화가 있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길게 쓰시잖아요. 맞아, 일기장 가득 막 이렇게 적기도 하죠. 근데 잠깐 되게 짧게 쓰셨던데 네네. 지금은 많이 억눌러지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제 내 감정을 조금은 다스리거나 내 감정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약간 좀 편안한 상태인 것도 있어요. 예. 그 작가님과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화는 작가님은 욕망이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음.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나는 이렇게 화가 많은 것인가?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쭉 왔던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화가 예, 성년이 될 때까지? 네. 그 화로 주제를 갖고 있는 책들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근데 항상 공감이 안 갔어요. 예, 항상 뭐 이제 해결 방법은 이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약간 차분해져라, 뭐 명상을 해라 이런 되게 건데, 무책임하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해도 뭔가 이게 가라앉지 않는 항상 감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내가 화병이고,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진단을 내려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화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진단하는 내용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죠. 예.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나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그 욕망이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욕망도 있었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화병이라는 것이 욕망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작가님의 그림을 보는 많은 이 관객들이 또 치유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테라피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의도하시면서 요즘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제 그림의 궁극적인 주제 자체는 약간 무거운 것도 예, 없지 않아 네. 있잖아요. 근데 제 그림을 그리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내 그림을 보고 난 사람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화병이라는 병 자체는 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웅크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에서 이렇게 곪는다는 진단을 많이들 내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대리만족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출품하신 작품들 중에서 네. 작가님이 신보름 작가님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은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복을 부르는 부적. 아, 복을 부르는 부적. 예. 네. 이제 복을 부르는 부적이랑 그 다음에 조그만하게 소품으로 복을 부르는 부적 2를 같이 세트로 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주변 분들 자체도 어쨌든 작가분들이 많기도 하고 예술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어쨌든 저 포함 약간 불안정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나만의 한번 부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부엉이도 나오고 아, 부엉이요? 예, 해바라기도 나오고 해바라기. 코끼리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랑 식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머니랑 같이 TV를 보다가 네. 풍수지리에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집 문 앞에는 해바라기 놓으면 맞아요. 돈 들어오고 복 들어오고 뭐 집안에 부엉이가 있으면 아픈 사람 없고 복이 또 들어오고 약간 그런 내용들을 딱 봤을 때 아 저거다라는 생각을 딱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소마다 다 넣은 거죠. 이게 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넣고 이제 가운데는 로또를 붙였어요. 아, 로또요? 네. 이제 가운데 손이 제 손인데 실제 작가님의 손을 네네네. 이제 까맣게 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병으로 인한 약간 제가 된 손으로 좀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로또를 붙였죠. 왜냐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복이잖아요. 로또가요? 네, 그렇죠. 예. 왜냐면 근데 그게 좀 아쉽기도 했던 게 돈이 먼저야 건강이 먼저야 해서 사람들은 돈이 먼저지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어요. 돈 없으면 그래요? 앞으로 힘든 거 아니야? 돈 있어야 행복하고 돈 있어야 근데 그 얘기는 조금 공감은 돼요. 왜냐면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만 흘러가는 게 조금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든지 복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서 가운데 로또를 붙이기도 했죠. 네. 그러면은 그런 오브제들이 결국에는 내가 치유받았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치유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셨던 거겠네요. 그렇죠. 그 작가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작품들이 혹시 동양화가신 건가요? 아, 한국화를 전공을 했었어요. 아, 예. 한국화를 그래서 그런지 목타나의 느낌들이 많던데 그것도 화병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재료를 쓰시는 건가요? 네네. 그 전에는 뭐 크레파스라든지 네. 아동용 크레파스로 예.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주제가 화이기도 하고 이게 목탄 자체가 이게 나무를 태워서 남은 재로 이게 굳혀진 여러 가지 섞어서 굳힌 게 이제 목탄인 거잖아요. 그 재로 이제 화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더 잘 그 느낌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목탄만 좀 100% 쓰다가 이게 음. 아무래도 재료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아크릴 과슈를 좀 섞어서 아크릴 과슈요. 과슈요? 예, 제가 약간 잘 모르거든요. 아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이제 보통 아시는 예, 아크릴에서 아크릴 물감은 알죠. 네, 네. 근데 약간 불투명하고 어. 약간 이렇게 불투명한 느낌을 좀 느껴지게끔 하고 싶어서 아크릴 과슈를 썼어요, 이번에. 그걸 아크릴 과슈라고 하나요? 네. 바니쉬 같은 느낌인 건가요? 약간 이렇게 중첩되는 느낌도 있고 음. 약간 투명한 재질보다는 약간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 불투명한 느낌이 좋아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거의 한지에다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캔버스에다도 이렇게 하시고? 캔버스 위에다가 예. 이제 장지를 주로 써요. 장지요? 네. 한국하다 보니까 어쨌든 익숙한 그 재료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그 한지가 이렇게 여러 겹의 이렇게 종이가 켜켜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 작업하다가 이걸 뜯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한 겹씩 한 겹씩 이렇게 뜯어서. 근데 그게 약간 부조처럼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장지를 주로 많이 써요. 예.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뭐 화병에 대한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제가 눈여겨본 작품 중에 시베끼라는 작품이 이렇게 눈에 탁 띄더라고요. 네네. 근데 작가님이 물론 부엉이가 그렸던 그 복을 부르는 부적에서는 네네. 약간 어둡고 목타나의 느낌들이 좀 강했다면 시베끼는 조금 약간 그래도 컬러풀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색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작가님이 자기 감정, 자가 진단, 화 했는데 그 시베끼는 이렇게 타고 다이처럼 이렇게 네트도 그려 있고 그럴 텐데 그 작품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화병이란 주제로 이제 처음에 그렸던 그림들은 제 감정 위주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느끼고. 예. 근데 어쨌든 화병이 개인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에만 있는 병이 화병이잖아요. 예. 실제로 그 학술지에 기재되는 것도 화병, 우리나라 말 그대로 화병이라고 적혀져 있는 예. 거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화병이 많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봤죠. 근데 어쨌든 뭐 이 댓글 같은 걸 달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가볍게 게임하듯이 사람한테 비판 아닌 비난을 하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그냥 간단하게 뭐 잘 먹었어? 나 잘 먹었지. 잘 지냈어? 이렇게 간단하게 오갈 수 있는 대화에서도 그냥 무의미하게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보기도 했었고 근데 약간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게임 문화처럼 이게 뭐 자동차 게임 하듯이 총싸움 하듯이 이런 게임 문화처럼 자리 잡혀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무겁게 다루기보다 좀 재밌게 그런 현 상황을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베끼라고 주제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림 이제 소품이다 보니까 주제가 다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사람 2명이 수박을 먹고 씨를 뱉는 풍경이 나와요. 예. 원래 다른 작품에 있다라는 거죠? 네, 큰 작품에서는 근데 저거는 이제 거기에 들어간 요소만 꺼집어내서 그린 작품인데 그 가운데 네트는 네트워크를 뜻하는 그 네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씨 뱉기 하면 이게 억양 조심해야 돼요. 씨 뱉기 약간 이게 네. 이렇게 막 비속어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던지는 문장들을 던지는 이런 게 게임처럼 느껴지게끔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시베끼 2죠. 네. 그러면 시베끼 2의 작품들은 결국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인터넷상에서 서로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비판 아닌 비난의 방식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풍자가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이해해도 네, 그게 되겠죠? 너무 게임처럼 너무 게임처럼 예. 원래 대화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감정을 이해하고 이해도 하고 뭐 아닌 것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이렇게 이해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댓글로 너 짜증나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냥 너 짜증나 난 너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감정 표현에만 이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걸 조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터넷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잖아요. 네.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린 것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가님하고 저하고 오늘 처음 뵀는데 사실은 패친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어떤 분의 작품이 되게 이렇게 인상 깊으면 친구가 돼요. 아, 그리고 네네. 그분들이 올리는 글이나 작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작가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다는 점에서는 너무 좋네요. 예, 되게 독자들에게, 관람객들에게 일단 위로를 주는 작가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마음에 감사합니다. 드십니까?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되게 관계가 이제 사람을 잘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로 만나야 되고 작품으로 만나야 될 건데 앞으로도 작가님은 작품의 활동을 물론 아까 화병이라는 테마는 계속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이 인터넷상 언택트 시대에 그 예술 작품을 새롭게 뭐 표현하실 것인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전시는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제 자체가 저의 감정이 일단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화가 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새로운 주제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도 하고는 있는데 네.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화를 다시 다뤄야 될지.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분들이 되게 그 화병이라는 시리즈에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공감을 어쨌든 저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감을 보내주시는 거고 있고 야 너다 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하게 반응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그림이 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은 뭔가 읽혀지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다음 전시 주제를. 예.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작품이 이제 소품 그리고 어떤 테마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이렇게 작게 그린다고 했는데 작가님의 작품은 조금 뭐 다른 작품들은 제가 못 봐서 그렇겠지만 작품이 좀 작더라고요. 네네. 크기가 호수가 그 네. 이유도 있나요? 아니면 큰 작품도 많이 그리시는데 출품하신 네네. 작품만 좀 작은 건지. 이제 공간상의 이유가 가장 커요. 네. 작업하시는 공간상. 예. 제가 아직 제대로 된 작업실을 구하지를 못해서 아무래도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을 수밖에 없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작업실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마 이제 공간상에 좀 여유가 있다 보면은 예전에는 한 120호 이렇게 그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공간이 갖춰진다고 하면은 더 크게 그리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죠. 네. 네. 뭐 이것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인간이 뭐 다양한 감정 중에 이제 화라는 감정은 일부일 수 있잖아요. 이제 심보름 작가님의 화 다음에 감정은 뭐가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은 솔직히 많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번 전시를 통해서 약간 내 감정을 들어보고 난 후에 약간 뭔가 해소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복하다는 표현이 가장 맞긴 한데 근데 저는 행복하다고 해서 이걸 또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행복한 거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얼굴 반짝반짝하고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약간 이게 다 드러나는 건데 사람들이 저는 갖고 있는 감정 중에서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을 조금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많이 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화를 또 그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예. 네. 우리 심보름 작가님의 테마가 화병입니다. 화병인데 이 화병은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욕망의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심보름 작가님의 이 화병 시리즈 그리고 복을 부르는 부적들을 통해서 좀 행복을 체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보름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